안녕하세요. 효율적인 기능 재활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젊음이 기능 상태와 회복 속도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병원에 내원을 하실 때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.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오시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. 네. 그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,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그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 분도 오시거든요. 그때도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, 좋은 내용이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아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과거의 상태와 현재 상태를 제가 좀 글로 좀 적어놨어요. 과거에는 형제 자매가 좀 많다.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울 때도 좀 많이 놓고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냐면 한 명 내지는 거의 두 명입니다. 많이 안 키워요. 이거는 거의 생산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. 과거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많으면 거의 일꾼의 수준이에요. 그래서 많이 놓는 게 또 낫고, 그 다음에 질병으로 좀 죽기도 하니까 일단 많이 놓자 해가지고 많이 놨던 것 같아요. 근데 현재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일꾼이 아니죠. 결국에는 저희 아기를 놓으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놓진 않습니다. 예전처럼 막 5명, 6명, 뭐 7, 8남매 막 이런 식으로 놓진 않고요. 1명 내지는 2명 정도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발생하냐면, 여기 많네? 그러면 다 못 챙기죠. 그러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네, 그런 형태도 발생하기도 하고,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냐면 핸드폰, 컴퓨터, 태블릿 이런 형태의 그 전자기기들이 없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 나가서 뭐 돌에서 내지는 풀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놀거든요. 그리고 활동적인 영화 생활을 하게 된다. 그 활동이 많아요, 어릴 때. 그리고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방치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완전 나쁜 건 아닙니다. 네,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. 움직임 패턴에서는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낑낑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형태로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형태였다. 과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는 어떠냐? 아이를 많이 일단 안 놓습니다. 1명 내지 2명. 네, 그리고 핸드폰, 컴퓨터, 태블릿 이용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리고 세상 살기가 좀 편해졌다. 편한 게 뭐냐면 결국 활동을 안 한다 소리거든요. 예전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서 공 차고 했었는데, 요즘에는 그걸 하려면 돈을 내고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그 일부 시간을 완전히 계획을 짜서 해야 된다. 이런 형태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가 생활 자체가 편안한 여가 생활을 하는 형태로 하지 몸을 쓰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자, 이때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하냐면, 자,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. 한두 명이라는 게 뭐냐면, 귀하다는 소리예요. 귀하다. 애들이 너무 소중하다, 귀하다. 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, 아끼죠.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다칠까봐, 뭐, 정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지 않게 계속 뭔가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애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은 형태로는 과잉보호하는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과잉보호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제일 안 좋은 게 시행착오라는 걸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, 오늘 저는 이제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니까 몸에 대해서 학습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을 못하게 된다 소리예요. 결국 아기가 너무 이쁘고 다치면 안 되니까 유모차를 태운다든지 내지는 안아준다든지 하면 그 바닥에서 매트에서 뒤집고 막 낑낑대면서 몸 쓰고 팔다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활동들 있죠. 그거를 못하게 된다 소리입니다.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게, 아기가 태어났어요. 태어나서 돌 때까지, 돌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죠. 그러면 거의 만 1년 동안 정말 몸에 대한 움직임 학습을 잘 해야 되거든요. 근데
이런 학습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엄마 아빠들이 이 내용을 아느냐? 몰라요. 저도 몰랐습니다. 저도. 예. 그래서 만 1년 동안 아이들이 몸을 쓰는 걸 학습을 되게 잘하게끔 그냥 좀 내버려 두고 필요할 때 또 안아주고 엄마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한데 솔직히 완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안고 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는데 몸이 엉망입니다. 몸이. 예. 결과적으로는 몸이 엉망이니까 이제 얘 몸 왜 이렇게 못 쓰지? 하는데 너무 이뻐서 많이 안아준 것도 독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만 1년을 잘못 쓰는 상태로 이제 서서 뭔가를 활동을 하라고 엄마 아빠가 푸시를 해요, 이제. 그러면서 몸 발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높은 강도의 운동으로, 움직임으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결국 그때부터 또 몸 잘못 쓰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면 뭘 하냐면 공부를 하죠. 앉아있는 시간 엄청 늘어납니다. 그러면 또 몸을 안 써요. 근데 몸을 안 쓰니까 엄마 아빠들이 뭘 하냐. 운동해라. 예. 이제 공부 플러스 운동해라. 운동은 어떤 거냐. 땀을 흘리고 뛰어야 되고 하니까 운동해라. 근데 그게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은 보상 패턴을 또 쓰겠죠. 그러면 운동이 아닌 형태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는 형태. 근데 기능장애는 바로바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한 10대 후반, 20대 초반 돼가지고 몸이 엉망돼서 병원을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때 엉망되는 것 중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군대 갔다 와서. 군대에서 장난 아니거든요. 몸을 막 쓰게끔 해요. 예, 정보도 없이 그냥 막 쓰게끔 하다가 군대 가서 몸이 진짜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나는 형태로 또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몸이 와르르 좀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나이대를 봤을 때 조금 심각한 나이대 있거든요. 그게 언제냐면 몇째냐면 10대 후반에서요 20대 후반까지 지금 요 정도 나이대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기능장애 수준으로는 거의 탑입니다. 탑. 젊잖아요. 젊은데 몸 상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몸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근데 애들은 젊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네가 어디가 아파 하면서 쉽게 생각하시는. 애는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네. 검사에도 안 나오고 기능장애 검사에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당사자는 힘들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.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귀하게 키워가지고 애한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줬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거죠. 예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몰랐습니다. 저도 애기가 셋 있거든요. 첫째가 몸이 제일 안 좋아요. 몰랐으니까. 근데 둘째, 셋째는 알았으니까 제가 관리를 했겠죠. 그러니까 소위 둘째, 셋째는 또 몸이 또 건강합니다. 그러면 저는 첫째 때 못 해줬던 거 알았으니까 지금에서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부족하면 채워넣으면 됩니다. 기능장애는 채워넣으면 그만이니까 예, 지금이라도 하면은 몸이 좀 건강해지게끔 차근차근히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젊음이 기능 상태와 회복 속도를 대변하지 않는다.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가 뭐 너무 어리다, 젊다 이걸로 해가지고 몸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그 임산부들한테도 꼭 당부드리는데 잘 키우셔야 됩니다. 돌 때 아이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게 움직임 패턴에서도 마찬가지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게 그냥 두시고 또 힘들면 또 안아주시고 이런 적절한 형태의 육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